예전에 그 교보문고 한번 갔었는데 베스트셀러 칸에 딱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현준 교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했었고, 회사, 사옥의 형태에 따른 회사 조직 문화가 어떤지, 미래, 우리의 주거 형태, 건축과 삶이 갖는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것 같죠? 이렇게 우리는 개인적인 사적 주거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청소년은 편의점과 PC방으로 향하는 것이고, 대학생은 카페와 모텔로 가고, 직장인은 차를 이용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통하는 직장인 박범준의 따뜻한 일상 그리고 독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바로 이 책, 유현준 교수의 어디서 살 것인가, 이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예전에 그 교보문고 한번 갔었는데 베스트셀러 칸에 딱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유현준 교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했었고, TV에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걸 봤을 때 굉장히 뭔가 배울 점이 많고 아는 것도 많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책을 읽어보고 좋은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들과 내용을 공유하고자 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 유현준 교수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저자 소개를 약간 드리고, 그 다음에는 회사, 사옥의 형태에 따른 회사 조직 문화가 어떤지, 힙합 가수들이 후드티를 입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재밌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미래 우리의 주거 형태가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지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한테 좀 많이 공감을 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건축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주변 환경에 대해서 이 저자가 그것을 바라보고 이것이 왜 이렇게 지어졌고 우리가 왜 이렇게 지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 심리학적 그리고 삶과 행태,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건축과 삶이 갖는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유현준 교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이 사람의 양력을 봤더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TV에 이렇게 나오지 않았다면은 저희가 이 사람을 몰랐을 수도 있는데, 어쨌건 간에 TV를 통해 가지고 많이 유명해졌고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려졌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 텐데,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저는 홍익대학교 건축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고 유현준 건축사 사무소에 대표 건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건축사라는 아마 자격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자격도 취득한 상태고요. 공간 마케팅, 그리고 브랜드 컨설턴트, 하버드 대학교, MIT, 연세대학교, 이런 데에서 건축을 공부했다고 돼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했다라고 돼 있는데 우등으로 졸업한 게 어떤 식으로 졸업했다라는 건 명확히 안 나와 있지만 어쨌건 간에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순위권 안에 든 상태에서 졸업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세계적인 건축가 리처드 마이어 사무소에서 근무를 했다고 돼 있는데, 리처드 마이어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이는 사실 다른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일지언정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하다는 것도 알게 됐네요. 그 다음에 MIT 건축연구소 연구원, 그 다음에 교환교수로 2010년까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워드나 건축상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굉장히 많이 뽑혔네요. CNN이 선정한 이런 것들도, 그 다음에 대통령상, 2009년 젊은 건축가상, 이런 것들도 수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런 것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명견만리, 그 다음에 알쓸신잡, TV 여러분들도 보셨죠? 이런 데에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본인들이 가진 생각, 그리고 자신의 어떤 견해, 주장을 펼쳤던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건축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삶이나 이런 것들을 인문적으로 크게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건축에 대해서 좀 잘 모를지언정, 전문가가 아닐지언정 이 내용들을 재밌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선 첫 번째, 밥상머리 사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밥상머리 사옥이 뭐냐면, 여기서는 좀 재밌게, 좀 쉽게 와닿을 수 있게끔 표현을 한 것뿐인데, 우리가 밥상을 이렇게 네모나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둘러서 앉게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마주보고 식사를 하면서 서로 가까워지고 동질감이 생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회사 사옥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회사를 네모나게 만들었는데 중간이 뻥 뚫린 구조예요. 이렇게 가장 잘 만들어진 표현하고 있는 건물이 뭐냐면은 런던의 로이드 빌딩이랑 홍콩의 홍콩 상하이은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들 두 가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일반적인 고층 건물은 가운데 엘리베이터 코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코어라는 것은 엘리베이터가 타고 올라가는, 이동하는 그 기둥, 보통 회사의 사옥의 중심에 있죠. 근데 고층 건물이지만 엘리베이터 코어가 주변에 흩어져 가지고 배치가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이드 공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 서로 다른 층끼리 서로 마주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될 경우 서로 다른 층끼리 쳐다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시각적으로 소통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다라고 책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밥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 그런 구조들이 식구가 더 돈독하게 가족애를 갖게끔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건물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한 것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럽 가셔가지고 이탈리아 로마를 가셨다면 반드시 보셨을 콜로세움 건물 있잖아요. 콜로세움이 전형적인 이런 형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둥그런 원형 경기장이잖아요. 거기 저도 재작년에 갔다 왔는데 정말 콜로세움을 보고 그 웅장함에 굉장히 압도당했던 그런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 로이드 빌딩 사옥의 형태입니다. 지금 여기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형태로 중간이 뻥 뚫려 있고 계단들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지만, 어쨌건 간에 이 네모 형태로 해가지고 서로 마주 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콜로세움은 관객들이 서로 마주 볼 수 있는 구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이 이를 그대로 잘 계승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냐라고 하면은 야구장, 농구장, 미식축구, 그다음에 아이스하키 경기장 등이 바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계절마다 사람들은 서로 쳐다볼 수 있는 경기장에 모여가지고 국민 통합을 꾀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S 전략이라고 제가 예전에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의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어쨌건 간에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이 형태를 중간 형태로 절충을 잘한 것이 바로 한국의 아모레퍼시픽 건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건물 가보셨나요? 저도 예전에 그 용산 쪽 지나가면서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겉외양은 잘 만들었더라고요.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 이 건물 중간에 가보면 이런 식으로 네모나게 중간이 뻥 뚫려 있는 형태인가 봐요. 그런데 마냥 뻥 뚫린 건 아니고 적당히 어떤 차양을 통해 가지고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정도로만 만들어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힙합 가수가 후드티를 입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사실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후드티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흑인들이 미국의 어떤 슬럼가를 이렇게 후드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좀 어두운 행동을 하기 전에 보통 이렇게 후드를 뒤집어 쓰잖아요. 분명 정답은 아니겠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입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의 심리, 구매 패턴을 얘기할 수 있는 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주택 가격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주택 가격이 비싼 지금 젊은이들은 집을 사기 전에 자동차부터 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자가용은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인 안식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가용은 이동 가능한 나의 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가용을 사기 힘든 사람들은 사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한 다른 방법이 무엇일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것 같죠? 우리 모든 개인들은 본인의 사적인 개인적인 공간이 필요한데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선으로 선택한 것이 어떻게 보면 자동차. 여기서는 그 후드티를 연결을 하고 싶은 겁니다. 한번 읽어봐 볼게요. 힙합 가수들은 후드티를 많이 입는다. 수건을 머리에 둘러쓰고 후드를 쓰기도 한다. 이러한 행위는 시선을 차단해서라도 자신만의 공간을 찾기 위해서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평범한 흑인이 후드티를 입고 지나가다가 경찰청에 맞아가지고 사망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후드티를 입으면 도시 빈민층의 우범자로 보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 선입견이 생겼을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건축적으로 보게 된다면 후드티를 입는 사람들은 자신의 공간을 가지기 어려운 도시 빈민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있을 만한 사적인 공간이 있게 되면 거기에 머물면 되는데, 본인이 있을 만한 주택도 없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없기 때문에 그 공간을 이렇게 후드를 뒤집어 쓰므로 인해서 완전히 양쪽이 차단된 그런 공간을 찾기 위해서 하는 행동 중에 하나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지붕이 있는 공간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니까 모자를 쓰게 되고 후드를 뒤집어 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나요? 여기서 조금 더 돈이 있는 사람은 헤드폰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헤드폰은 나는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
나의 세상만 바라보겠다라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사회에 대한 저항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큰 헤드폰은 나를 내버려둬라 라고 하는 메시지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화장실이 주는 의미라는 건 뭘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개인 공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라고 이 책에서는 화장실의 개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책을 읽지 않았다면 이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독서의 중요성을 항상 여러분들한테 입이 닳도록 말해도 이건 틀린 얘기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화장실만큼은 생리적인 이유로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공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즘 주택의 평면도를 보게 되면은 화장실이 점점 하나, 둘, 셋 늘어나는 추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의 크기는 조금 줄일지언정 화장실은 예전에 한 개였는데 지금은 보통 두 개씩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현대 건축은 사적인 내부 공간을 늘려가는 추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주거 공간은 좀 어떠실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아파트에 가보면 화장실 개수나 샤워실이 각 방마다 어떻게 놓여져 있는지 보시게 되면은 아마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편의점과 요새 중학생, 그러니까 10대 청소년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즘은 아이들이 학원에 5분만 늦게 가도 학부모에게 문자가 가는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원은 고객인 학부모들과 공조해가지고 공간적으로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절대로 벗어날 수 없게끔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답하게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이 본인만의 공간을 갖기 위해서 택한 곳이 바로 어디냐? 바로 편의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청소년에게는 감시에서 벗어난 사적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스타벅스에 가듯이 10대들은 편의점으로 이동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가벼운 주머니 사정으로 인해서 자신들만의 공간을 안전하게 가질 수 있는 곳이 바로 편의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PC방도 이와 비슷한 컨셉 중에 하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하시나요? 1,500원 가량이면은 1시간 동안 PC방을 전세 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좀 혼자 있고 싶을 때 그렇게 하잖아요. 좀 카페에 가가지고 혼자 책을 보면서 커피 하나 시켜놓고 구석, 창가 자리나 이런 벽 구석에 가가지고 좀 책을 읽는다던가, 아니면은 PC방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그냥 헤드폰을 딱 쓰고 게임만 하면서 본인만의 시간을 갖는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 심리학적인 부분과 공간학적인 부분을 통틀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비용 대비 개인의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비용으로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PC방, 그 다음이 카페, 세 번째가 노래방, 그리고 네 번째가 모텔 순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는 개인적인 사적 주거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청소년은 편의점과 PC방으로 향하는 것이고, 대학생은 카페와 모텔로 가고, 직장인은 차를 이용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조금 더 많으면 이제 집, 개인의 집을 이용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미래 우리의 임대 주거 형태를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향후 부동산의 지도 자체를 바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네요.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근대화와 더불어 부동산에 불변의 법칙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학군이 좋은 것은 집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아이 학교 근처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왔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좀 공감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 학군이 좋으면 부동산 가격은 비싸다라는 부분에 대해 생각은 해봤는데, 왜 그러면은 학군이 좋으면 집값이 비쌀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명쾌하게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리고 그 교육을 한 곳에서 꾸준히 변함없이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한 곳에 정착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학군이 좋은 곳에 사람들이 많이 정착을 하게 될 거고,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수요가 계속 많아지게 되면은 그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충분히 저도 수긍할 수 있는 부분, 논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비혼으로 혼자 살게 되고 더 이상 아이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사회라면 어떻게 될까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한 곳에 오랜 기간 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나는 이 동네에서도 살고 싶고 이 동네에서도 살고 싶고 여기도 경험해보고 싶고, 이렇게 하게 되면 노마드족처럼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지 한 곳에 오랫동안 정착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쉐어하우스 같은 것도 보면은 같은 맥락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가까운 미래에는 굳이 비싼 동네에 집을 소유하기보다는 그 공간을 잠깐 경험해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미 소유보다는 그냥
인스타그램 사진을 많이 남기는 것이 더 중요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은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을 내가 공유한 적이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유현준 교수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저자 양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회사의 사옥 형태 그리고 밥상머리 사옥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옥 형태에 따라서 과연 회사 조직 문화가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그 다음은 힙합 가수가 후드티를 입는 이유, 본인만의 공간이 필요한 이유, 어떤 심리를 가지고 후드티를 뒤집어 쓰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간 심리학적으로 한번 얘기해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과 화장실의 개수에 대해서도 연결지어서 얘기를 해봤고, 요새 청소년들이 편의점에 찾아가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우리의 미래 삶의 주거 형태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1인 가구가 많아질수록 그리고 비혼 가구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어떤 한 곳에 주거하기보다는 뭔가를 공유하고 경험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부동산의 지도 형식을 바꿀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